무엇이 치보님에게 테슬라가 어떤 게 이제 확신을 주었나요? 안녕하세요, 치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알겠습니다. 흔쾌히 또 인터뷰 허락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의 주셔가지고 또 네, 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네, 바로 승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리얼 치킨 보이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이제 별명은 그냥 다 줄여서 이제 치보라고 불리고 이제 나이는 30살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기업들이 그 쓰는 뭐 방화벽이나 아니면 뭐 SSL VPN, 뭐 VPN이랑 보안 정책 같은 거를 설정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엄청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블로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유튜브도 시작하신 것 같고요. 유튜브는 그냥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테슬라 본 나올 때 그 인트로 영상이 이제 너무 멋있어가지고 개인 소장하려고 이제 그냥 올렸는데 어떻게 오한만 님이 또 그거를 보셔가지고 퍼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유튜브 뭐 활동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일단 채널만 그냥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블로그의 목적은 투자 일기네요. 네네, 투자 본인의 일기입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글을 올리시는데 네네. 뭐 힘들진 않으세요? 어, 딱히 막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들고, 이게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내용 자체를 이제 블로그에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필요로 하기도 해서 하는 거라서 힘들다는 느낌은 딱히 안 받았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어요. 일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딱 작년 이제 29살 때 시작한 거니까 네. 최근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재테크나 그런 주식 같은 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계좌 만들고 처음 시작한 거라서 빠르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투자를 이제 시작하면서 관심 가지고 보는 게 테슬라와 팔란티어 이 두 개가 특정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이 두 종목을 접하게 되셨나요? 그것도 해외 주식이라 네. 쉽게 접하기가 어려울 텐데 첫 투자를 테슬라와 팔란티어로 시작하시고 계속 아, 주식 관련된 글도 올리시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제가 처음 선택한 종목은 아니고요. 원래 작년 4월에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는 저도 이제 여타 다른 이제 일반 투자자들처럼 한국 주식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 주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 없이 그냥 뭐 뉴스랑 그런 감이나 뭐 대략적인 정보 같은 걸로만 주식을 하다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미국 주식도 한 5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했었어요. 공부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이게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장투할 만한 종목을 이제 제대로 좀 찾아보자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투 종목으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테슬라였고 그래서 7월 달부터 테슬라를 이제 큰 금액으로 좀 매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으로는 이제 다른 종목들 스윙을 치면서 그 수익금으로 계속 테슬라를 추매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산 상태에서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상장을 하고 이제 팔란티어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CEO가 이제 피터 틸인 거 보고서 피터 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알렉스 카프랑 이제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장기 투자로는 엄청나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두 종목을 장투 메인으로 이제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테슬라를 작년 7월에 큰 금액을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식을 4월에 굉장히 좋은 시기에 시작하시기도 했네요. 네네. 코로나로 폭락한 이후에 과감하게 들어가셔서 수익을 좀 네네. 보셨고 그걸로 7월에 과감하게 테슬라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투자했다는 거는 영감이 있거나 어떤 투자에 음, 확신이 들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무엇이 치보님에게 테슬라가 어떤 게 이제 확신을 주었나요? 일단 7월에 이제 테슬라를 처음 공부했을 때
일단은 CEO로 접근은 그때는 하진 않았어요. 기업 자체로만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저도 일론 머스크를 그때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주가도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길래 그때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엄청 거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수했을 때도 그때 당시 분할 전후로 1200, 1300달러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최고점에 그냥 다 들어갔었는데 큰 금액을. 근데 그랬던 이유가 그냥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지금 회사가 이제 너무 싸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도 저평가고 그리고 지금 뭐 정부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다 전기차로 가고 있고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이쪽으로 브랜드 파워도 엄청 막강하고 실제로 주가도 오르는 거 보면은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도 트위터랑 유튜브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그 그릭세이지라는 그 현자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지금 흑자인 상태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현대차, LG화학, 뭐 또 AI 뭐 소프트웨어 회사 그런 게 다 합친 상태인데 흑자인 거를 이제 감안하면은 그리고 이쪽 시장 자체도 이제 초기 시장이고 앞으로 점유율도 더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너무 싸다라고 느껴져서 그냥 그때 최고가일 때 그냥 들어갔습니다. 과감한 결정이네요. 네네. 그럼 트위터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셨는데 투자하기 전에도 트위터를 원래 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트위터 자체도 투자를 이제 시작한 다음에 했고, 트위터도 사실 그 레이어드님 블로그에서 레이어드님 이제 그거를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트위터에서 레이어드님이 이제 보고 계시는 팔로워 리스트를 쫙 올려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이제 레이어드님도 저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니까 나도 이제 직접 스스로 이제 공부를 빨리빨리 하고 찾아보려면은 저분들을 팔로우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트위터 계정 처음 만들고 이제 시작하고 이제 그분들 이제 레이어드님 들어가면 팔로우 누구누구 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리스트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보면서 괜찮아 보이고 정보가 이제 좀 팩트 위주다.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팔로우를 많이 했었죠. 레이어드님의 힘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제프님이 이제 테슬라에 올인하게 된 하나의 시작점이기도 한데 레이어드님도 알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알게 그렇죠. 되셨어요? 이것도 또 좀 재밌긴 한데 제가 이제 테슬라를 처음 이제 투자하기로 이제 혼자 공부를 먼저 하고 마음 먹은 상태에서 정보를 좀 더 이제 실시간으로 많이 얻고 싶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오픈톡방에서 이제 테슬라 방을 찾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의 방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레이어드님의 이제 실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인분이 계셨거든요. 님이라고 아마 그 카페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테슬라로 수익이 거의 30억 넘게 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저희 카톡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확신이 든 상태에서 그 레이어드 님의 지인분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분 통해서 이제 레이어드 님을 알게 됐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알게 돼서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거의 뭐 18년, 19년도부터 쭉 글을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보다 보니까 더 확신이 들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테슬라를 이제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해서 막 정보를 찾아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봤죠. 오픈톡도 들어가서 보고 거기서 실제 주주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거기서 나오는 블로그 이야기도 레이어드님이 누군가 막 찾아보고 블로그 들어가서 글도 다 읽어보고 확신에 확신을 한번 더 컨펌을 받고 들어가신 거네요. 근데 재검증을 굉장히 받는 거죠. 짧은 시기예요. 4월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한국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어서 금세 테슬라라는 어 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빨리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거네요. 그 한국 주식 할 때도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한테는 또 크게 벌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수중에 800만 원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었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았어요. 취준생이고 그때 당시엔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으니까
막 면접도 취소되고 막 최종 면접 막 연기 무기한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진짜 답이 없다. 그래서 아예 재테크 주식을 공부를 해서 이 800만 원이라도 잘 굴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절실했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었고 딱 800만 원은 이제 작은 돈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 주식으로 해서 5배를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800으로 4천을 만들고 이 4천으로 또 잘 굴려서 이제 뭐 8천, 1억까지도 이제 벌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왔거든요. 좀 절실했습니다. 와, 취준생에서 8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억 단위를 굴리시네요. 어쨌든. 그리고 취업도 하셨고, 네, 지금은 저 취업도 했습니다. 취업, 그럼 취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취업은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어려운 시기에 다들 일을 못 구하는 시기에 취업을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궁금해요. 보통 직장을 구해서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은 돈을 처음에 벌면 이제 돈도 쓰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어,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잖아요. 그런 이제 처음 돈 버는 시간. 그런데 시보님 같은 경우는 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이 생긴 걸 보는 와중에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조금 남들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에요. 남들은 취업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뭐 1, 2년 정도는 돈을 좀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돈이 좀 모였네 하면서 이제 눈을 투자로 이제 한번 돌려보는데 투자로 먼저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셨는데 그러면 직장에서 버는 돈이 약간 적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버는 돈보다 지금은 이 투자 수익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딜레마 아니면 어떤 느낌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런 느낌.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실제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하루 수익이 이제 제 연봉만큼 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다 변동성일 뿐이고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은 이게 꾸준한 이제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걸로 생활비도 하고 이제 버는 거에서 남는 걸로는 또 투자 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드 머니도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주식이 잘 되더라도 일단 직장 생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회사를 다니면은 이게 회사를 다님으로써 뭐 본인 미래에도 커리어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회사에서 나오는 연봉이랑 그리고 또 회사를 다녀야 또 다른 여러 가지 혜택도 많잖아요. 뭐 세금 문제나 아니면은 뭐 대출도 뭐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러한 이제 본인만의 좀 위급 상황이나 그럴 때 좀 보완 그러니까 대처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방식이죠, 회사가. 회사가 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회사를 그냥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위급 상황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보험 같은 거라고 볼 수 그쵸, 있네요. 예, 예, 보험.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조금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그 거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다 보니까 네. 어, 약간 사회 초년생들 주위에 보면은 투자 많이 하고 계시나요? 원래 주변에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한 친구 빼고 제가 한 친구 그 친구 덕분에 주식을 시작했던 건데 그 친구 외에는 투자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고 대부분 이제 해도 투자의 주식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그냥 투기 형식으로 보고 있었죠, 다들. 일찍 투자한 입장에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주식 자체는 네, 투자 자체는 위험한 게 맞아요. 사실 리스크는 확실히 있는 그런 게 투자고 근데 이제 그게 본인 하기 나름이거든요, 진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랑 동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얼만큼 오랜 시간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지 이거를 단순히 그냥 돈을 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이게 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손실도 확실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이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고, 일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럼 이만큼 돈을 풀었던 얘기는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자산들의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돈을 한번 풀기 시작하면은 다음에는 돈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돈을 많이 푼 상태다 보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리로 따지면 자산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이건 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투기는 하지 말되 투자는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시보님께서 한국 주식으로 단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과 3, 4개월 만에 거의 5배, 10배 정도의 수익을 받으셨거든요. 얻으셨는데 그렇게 계속하면은 1년 지금 2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더 다시 한번 10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테슬라와 팔란티어로 넘어온 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제가 한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 초기에 돈을 그렇게 이제 수익을 많이 봤던 이유가 제 실력이 아니라 그냥 제가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많이 보였을 뿐이고, 그 순환하는 그 장세를 잘 흐름을 탔을 뿐이고, 그리고 시기가 워낙 좋아서 그냥 운이 좋게 벌었다. 그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이제 그 큰 금액을 그렇게 계속 트레이딩이나 뭐 스윙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없었죠, 포트폴리오를. 제가 저 자신을 이제 실력을 알고 있고 아직 확실히 검증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거만하지 않고 이제 다른 투자 구루들, 그런 뭐 명언이나 책이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저만의 이제 원칙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뭐 그분들의 원칙이죠. 그 투자 구루분들의 원칙을 이제 따르면서 미래의 가치가 있을 만한, 강방천 회장님도 말씀해 주신 건데 뭐 저평가 뭐 가치 투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도 저평가 종목을 사긴 싫었거든요. 왜냐면 주식 자체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 미래에 대한 선반영을 해주는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인데, 현재 저평가되고 가격이 낮은 회사를 사는 게 맞는 건가, 과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도 이미 그냥 미래에 좀 가치가 있을 법한 회사들 위주로 종목을 선정을 했던 거고, 그 중에서 최고가 테슬라였습니다. 5배, 10배를 벌었는데 이걸 운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스스로. 저의 운이 크죠. 그래도 미리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5배, 10배를 번 거잖아요. 그냥 들어갔다면 뭐 아무리 장이 좋아도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한 음, 30% 벌고 나올 수도 있고 음, 그 당시에 보통 이제 뭐 보통 주식들은 뭐 50%, 70%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음. 이 짧은 시간 동안 5배, 10배 버는 거는 그냥 운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특별히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 그때 시장 자체는 엄청 모멘텀이 많이 끼어 있었고, 심리적으로 약간 말 그대로 광기가 있었어요. 그 주식 시장 자체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흐름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흐름을 좀 봐가지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코로나 검사할 때 필요한 진단 키트가 필요할 것이다. 그 진단 키트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제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치료제에 관련된 회사들이 또 모멘텀을 가지게 될 거고, 근데 그 치료제가 당장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코로나 자체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치료제 자체가 바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이용한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치료제를 원하고, 그럼 원하는 곳에는 또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에 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그거는 이제 빨리 또 수익을 보고 나온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것 같고 아직 백신이 생산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또 언택트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주, 뭐 게임주 그런 거에 또 먼저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흐름을 미래를 뭐 멀리까지는 못 보고 뭐 자세한 뭐 금리나 그런 거 경제 뭐 시황이나 매크로 같은 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6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아마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흐름을 다 알고는 있을 텐데 머릿속으로 정리를 아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 뭐 드셨겠죠, 수익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글로 써보면서 이제 흐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흐름대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미리 거래량이 이제 아직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사람들이 아직 관심 없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만 그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저는 그때서는 이미 다 팔고 수익을 보고 팔고 나오고 그 다음 흐름을 가져올 만한 종목에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특별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보님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광기와 어떤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나 아니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어떤 그 회사를 분석했다기보다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래서 진단키트 회사, 코로나니까 진단키트 회사에 투자해야겠다. 그게 그 회사가 얼마나 튼실한지 CEO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보다 그냥 진단키트 회사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치료제가 사람들이 돈이 몰리게 했으니까 치료제 어떤 회사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진짜 치료제를 잘 만들까를 보는 게 아니라 치료제 회사에 먼저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언택트주에 들어가고, 정말 그 흐름대로 그게 딱딱딱 맞았네요. 네네. 이게 약간은 우리가 이제 많은 주식 분석가들이 보는 이제 막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심리와 광기를 이용한 투자법이네요. 네, 유동성 장세가 엄청 강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이 방법은. 음, 그럼 그래도 인간 심리를 봤을 때 테슬라와 팔란티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빅데이터고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많이 없고 뭐 관련 유튜버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100%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팔런티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그 지금 빅데이터랑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좀 테슬라보다는 천천히 오르겠죠. 그 사람들이 알기까지는. 근데 그래도 지금 상태를 보면은 기관들도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기관 유입량이랑 기관들 자금이 확실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팔란티어도 제가 볼 때는 2,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 10년까지 보면은 확실하게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는 좀 반반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예전에는 그게 비율이 좀 적었잖아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테슬라가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실적이랑 기술에 대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자율주행 FSD랑 에너지 쪽에서 그런 성장성 같은 거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겠죠. 주가나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인식 같은 것도. 저는 그냥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정부의 규제든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테슬라는 진짜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30살이신데 정말 작년에는 생각도 못한
금액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큰 투자 금액을 이제 주식이라는 곳에 넣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투자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음, 하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 그럼 다시 지금으로 돌아가서 미래에 있는 내가 이때 투자를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 너무 큰 금액을 내 확신에 너무 올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미래 투자를 실패하면은 많이 아쉽긴 하겠죠. 그거를 뭐 현금화해서 제가 직접 사용한 건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다 보니까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실패를 하면은 또 실패해서 얻는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이 수익을 어떻게 보면 제가 노력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쉽게 얻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빠르게 번 거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사이버머니, 약간 게임머니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투자에 관해서. 어, 그래서 미래에 만약에 투자에 실패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복귀를 하겠죠. 왜 실패를 했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실패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그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재기를 해야겠죠. 네. 와, 가장 현명한 답인 것 같네요.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큰 돈이 들어왔으면 한참 돈을 좀 쓰고 싶을 때거든요. 그런 욕구는 없나요? 사실 그런 욕구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다 샀습니다. 컴퓨터랑 이제 그러니까 제 방 자체 구조를 좀 새로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이제 바꿨고,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뚜벅이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가 있어도 많이 안 타는 타입인데, 제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차는 진짜 꼭 타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마트폰 쓸 때도 아이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인도를 받습니다. 와, 다음 주 화요일. 진짜 예, 큰 금액이잖아요, 차는. 예.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네, 현금으로 샀습니다. 현금이랑 이제 최대한 또 할부 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할부해서 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최대한 할부해서 샀고, 근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 거라서, 그리고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선물이라고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투자해서 수익 본 것 중에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한테 그동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엔 또 제 생일도 있었고 그냥 저한테 선물 줬습니다. 크게.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 소비한 건 처음이에요. 와, 축하드립니다. 투자 금액을 그냥 계속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집에 있는 구조도 좀 바꾸고 컴퓨터도 사고 생일 선물 겸 차도 이제 딱 받게 되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투자를 굉장히 일찍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자산이 또 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나는 벌 수 있겠다. 최소한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벌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해서 요즘 남들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투자를 하는 순간 미래는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느 정도 부가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보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그거는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느꼈었습니다. 그런 처음 부분에 주식을 대해서. 시작할 예, 때부터.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재테크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거는 자산이 증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더 확신이 들었죠. 음, 그러면 미래에 큰 부가 어차피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목표가
뭘까요? 돈에 대한 거 외에